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선한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궁금한 현장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역 기업의 해외 통상 활동 지원과 그다음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중국 난징과 선양, 일본 도쿄, 베트남 빈진과 호치민,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등 그 4개국 6개 도시에 해외 통상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전시가 이 해외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전시 공무원이 아닌 그 별도의 민간인을 채용하고 있어서 그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에 따른 예산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국에서 민간인을 채용해서 현지로 보내는 건가요? 현지에 있는 민간인들을 주로 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현지에 있는 민간인요? 뭐 아니면 그 현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우선은 이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매년 12억 원가량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두 곳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3억 1천만 원, 일본 도쿄 사무소에 2억 2천만 원, 베트남 사무소에 그 3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사무소에 3억 원가량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소에서는 그 대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나 대전 테크노파크 소속 직원 혹은 이 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채용한 민간인들을 일찍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현재 베트남에는 대전시 5급 공무원 1명과 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 2명이 일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 실리콘밸리 사무소장은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 사무소에는 이들 기관이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아 그 민간인 3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렇게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건비는 대전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나가겠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일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 현지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직접 공무원을 파견해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직원이나 그 민간인을 채용해 운영하는 거에는 좀 차이가 크다면서 예.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직접 파견 나온 공무원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도움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의견도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전시 소속 공무원이 가서 일하는 거와 현지에서 채용한 일반인이 일하는 거하고는 좀 그 책임감에 있어서는 좀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광주시의 사례를 보면은 광주는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그 해외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5급에서 7급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그 코트라 파견 근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그 처음 해외 사무소가 만들어진 곳에는 공무원을 파견하지만 이후 이제 언어 소통의 한계가 있어서 현지 사정에 밝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대전시 공무원이든 아니면 현지에서 채용한 현지인이든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대전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한 공무원은 그 공무원을 파견해 주면 해외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 책임감이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 행정 책임 행정도 중요하겠지만은 해외 사무소라는 자리가 무슨 대전시 공무원들 견문 넓히는 기회 제공하는 그런 곳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보다는 매년 12억 원가량이나 들여 운영하고 있는 그 대전시의 해외 사무소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성과에 대한 분석도 좀 다음 기회에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좀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순 없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은 이길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요즘 생활체육 시대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운동만 하는 체육 특기생들, 뭐 이른바 엘리트 체육 특기생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 체전 등 전국의 학생 체육대회는 그 엘리트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참가할 수 있는 가운데 예. 세종시 한 유소년 야구 클럽 팀이 국내 최초로
학교 소속이 아닌 클럽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클럽팀이라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체전하면은 어디 학교 대표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팀은 학교 대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학교의 그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클럽팀 이렇게 출전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이른바 이제 선진국처럼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만들자는 그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그 대한체육회가 대회 참가 선수 자격을 체육 특기자에서 뭐 동호인, 스포츠 클럽에 등록된 학생 선수를 확대한 이후 세종시의 이 유소년 클럽팀이 사상 최초의 그 대회 참가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 팀의 선수들은 보통의 학교 운동부와는 달리 정규 수업을 다 마치고 그런 다음에 연습장에 모여서 2-3시간 함께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팀은 얼마 전에 그 전국 소년체전에도 참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좋은 성적을 좀 거뒀습니까? 네, 뭐 성적은 아직은 좀 격차 있게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해 뭐 이 엘리트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죠. 뭐 성폭력, 성폭행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대안으로 이 생활 체육을 더 뿌리 깊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적 지상주의에서 초래된 그런 부작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도 엘리트 운동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1, 2교시만 교실에 앉아 있었고요. 그 3교시부터는 이제 훈련을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에 앉아 있던 1, 2교시 수업 시간에도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잠을 자거나 아니면 혼자 한자 쓰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학업과도 좀 멀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러다 이제 재학 기간 중에 성적이 안 좋으면은 대학에 진학도 못 하고 프로팀에 지명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사회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뭐 죽어라고 운동만 하는 체육에서 체육에서 이제 자신이 할 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체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뭐 좀 많이 변해서요. 엘리트 체육 선수도 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그게 이제 좀 형식에 지나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준호 PD 고등학교 시절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예, 그 점 감안해서 네네. 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좋아하면 뭐 더 좋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적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체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강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서양의 사례를 보면은 뭐 변호사 하면서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도 꽤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좀 뒷받침돼야 될 건데 실제로 이제 미국은 이런 걸 방지하기에 고등학교 대회 출전 규정에 시즌 개최 전 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최소 과목 평균 점수도 2.0 그러니까 C+ 이상인 학생에 한해서 공식 경기에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체육계 뭐 폭행, 성폭행, 입시비리 이런 범죄가 아직도 만연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얼마 전 전북에서 있었던 소년체전에서에 대해서 이제 국가인권위가 여러 문제점을 좀 지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중 뭐 이 자식 똑바로 안 뛰어? 뭐 장난하냐? 시킨 거는 왜 제대로 안 해? 등의 이제 언어폭력이나 남성 심판이나 코치가 여학생의 목이나 어깨를 껴안는 행위, 허리 잡는 행위 이런 좀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많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젠 우리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그 성적 지상주의의 그 폐에서 좀 벗어나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좀 빨리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재로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의 사람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구독자만 그 320만 명을 보유한 우리 지역 출신의 인기 먹방 유튜버 벤츠 그 정만수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광고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예. 정 씨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도 그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유명세 힘입어 정 씨는 대전에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이어트 보조 제품을 팔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허위 뭐 가장광고를 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법원은 1심에서 그 정 씨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허위 과장 광고를 했나요? 이게 이제 정 씨가 이 약을 먹으면은, 이 식품을 먹으면은 굉장히 뭐 살이 쪽쪽 빠진다 뭐 이런 식의 뭐 멘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기소를 당할 당시 정 씨는 그 해당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전혀 없었고 그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 그 해당 식품으로 그 효과를 본 구독자가 올린 제품 후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허위 과장 광고냐라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즉 이제 자신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구독자의 후기를 전했을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인 셈입니다. 예.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독자의 후기를 전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식품의 효능의 효과를 인증을 해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 뭐 어디서 들은 이야기다, 뭐 이런 식의 해명 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그 정 씨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왜 키워드가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네, 우선은 하신 지적은 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근데 이런 벤츠 그 정만수 씨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이제 한 가지 사안에 집중해서 그 한 사람만 비판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싶어서 키워드를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그 홈쇼핑 광고에서도 각종 건강 보조식품들이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서 광고하는 그 말만 들으면 정말 노벨상 타고도 남을 정도의 신비의 명약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글씨로 이거는 보조식품이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등의 자막 처리는 하지만은 이런 게 그야말로 좀 꼼수가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마늘 주사, 감초 주사, 태반 주사, 배곡 주사 이런 거 병원 접수대에 붙어 있는 거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그 주사들 효능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것도 기적의 명약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치료제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그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역시 대중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벤츠 한 사람의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관계 당국이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허위 과장 광고도 문제지만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 2탄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종교재단, 특히 이제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들의 비위 행위가 연일 이제 사회적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예. 뭐 저희 방송에서도 모건대학교나 백석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죠. 이번에는 대전 신학대학교 이야기입니다. 그 이 학교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의혹이 이제 사실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이 대학 재단에 전현직 이사 10명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예. 어떤 비위 행위가 있었습니까? 네, 그 이 대학에서는 2년 전부터 이사회가 주도해서 규정 개정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이 위원회가 그동안 그 학칙과 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이 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을 어긴 불법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임의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각종 학칙과 규정 등을 제정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런 기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교육부는 현재 이 대학을 그 교수 채용 관련 그 비리 등 여러 비위행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교수를 채용할 때 전공이나 면접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7명의 그 월급에서는 강제로 4,7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이제 공제했다가 노동청의 지시로 돌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이제 자택에서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직 총장에게 관사 관리비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입시 전형이 종료됐음에도 별도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신입생을 임의로 추가 모집했다고도 합니다. 예. 뭐 내용을 들어보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예, 대학이
과연 이 정도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신학대학교는 그 보수 장로교단인 예장통합에서 직영하는 중부권 유일의 신학대학교인데요. 그런데 학교 측은 이러한 비행위에 대해 반발했었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2명을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결국 교육부의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전지방검찰청은 당시 총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교육기관들의 비리 비위 행위는 빨리 근절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 작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60명 정원에 19명 입학, 즉 이제 31.7%에 그쳤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대학은 왜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학령 인구 감소 등 이제 외부에서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디 이제 대전신학대학교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남 수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꼭 해야만 합니까? 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허태정 대전시장이 얼마 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예. 새로 짓는 야구장과 함께 연계해서 보문산의 스카이 곤돌라와 전망타워, 테마형 놀이시설 등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총 1,34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전임시장들도 비슷한 계획을 내세웠다가 무산된 바가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예.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 환경 훼손에 대한 논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대전 충남 녹색연합 등 여러 환경단체들은 대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도심 녹색 공간을 파헤쳐 개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면서 이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실효성 부분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에 대해 저희 5시엔 대산함 고정 패널이기도 한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 중구위원장이 좀 의미 있는 지적을 한 것 같아서 잠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 위원장은 세계적 관광단지의 유형은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첨성대 같은 역사적 자원을 가진 곳. 둘째는 발리나 푸켓 같은 천혜의 자연적 자원을 갖춘 곳. 그리고 셋째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대규모 투자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위락단지. 넷째는 프랑스 파리 명품거리나 뉴욕 브로드웨이 같은 문화상품을 파는 곳.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여 조성된 관광단지, 예를 들어서 의료와 관광의 결합, 전시 컨벤션 등 집객 효과가 높은 그런 산업과 결합된 관광단지 유형을 꼽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보문산 관광단지는 이 중 어떤 유형에 속하게 될까요? 글쎄요, 어렵네요. 어려운 문제죠. 네. 이게 그래서 정말 이 개발 방향이 애매하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사 이거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또 누가 오겠냐는 건데 이걸 단순히 대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리는 만무할 테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서 대전의 관광 산업을 일으켜보겠다 이런 취지일 텐데 예. 스카이 서핑, 줄 없는 번지 점프, 스카이 워크, 워터파크가 대전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632m 높이의 상하이 타워를 올라가 본 사람들의 눈에 170m짜리 보문산 타워가 눈에 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 또한 남산 서울 타워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고 부산 타워에서는 광활한 바다를 볼 수 있겠지만 대전 보문산 타워에서는 과연 뭘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 없이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허태정 시장이 밝혔던 바처럼 9월까지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와 사업의 정당성에 부합되는 이야기만 좀 듣지 마시고 제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잘못된 기브 앤 테이크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며 설립한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연일 좀 말썽입니다. 예. 저희 5시엔 대산함에서도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 연구실 내 CCTV 설치 논란 등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성희롱 사건과 그걸 윗선에서 좀 무마하려고 했던 일이 이곳에서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바람 잘 날 없는 곳 같은데요.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한 외국인 연구원이 한 여성 연수학생에게 자신의 가슴 근육을 자랑하면서 만져볼 것을 좀 강요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내 가슴 만져도 돼? 라면서 해당 여성 연수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연구원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해당 외국인 연구원에게 결제를 요청하자 이번엔 갑자기 Don't move slave. 그러니까 영어를 해서 죄송한데요. 외국인이니까요. 움직이지 마, 이 노예야. 이렇게 소리를 치곤 여성의 등에 서류를 댄 채 서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건 문화로 보기에는 좀 도를 넘은 그런 행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의 존엄성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례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과학연구원 규정에 의하면은 원래 성희롱 사건이 나면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연구원 차원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엔 규정에도 없는 내부 조사위원회라는 걸 먼저 열었고 여기에서 외국인 연구단장이 성희롱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2차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피해 여성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조사위원회에서 외국인 연구단장이 피해 여성에게 외국인이 키스는 했냐, 손은 잡았냐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고 피해 여성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라고 답하니까 그럼 성희롱이 아니다, 무고죄가 뭔지 아느냐라는 식으로 피해 여성을 몰아붙였다라고 이제 피해 여성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글쎄, 이거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연구원 차원의 조사 결과 성희롱은 인정됐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가해 외국인 연구원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이 외국인 연구단장이 연구단 핵심 요직 중 상당수를 자신들이 측근들로 채워왔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연구단에는 4개의 연구 그룹과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단장 본인이 그룹 리더를 겸직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그룹 리더 중 1명은 자신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팀 리더 중 1명 역시 자신의 지인, 또 다른 1명은 제자가 차지하고 있고 팀 리더로 있는 제자의 부인도 또 이 연구단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즉 이제 연구단 내 주요 보직 7개 가운데 단장 본인과 관련자 4명이 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리 이제 외국인 연구단장이라고 하더라도 IBS의 관련 규율이나 그리고 관련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잘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 문화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이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구원 채용부터 연구비 집행까지 각 연구단의 단장들이 이제 전권을 행사해 오고 왔다고 했는데요. 예. 하지만 연구단장들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할 만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예. 기초과학연구원 좀 더 나아가서는 과기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와 좀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